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도 있죠. 결혼식을 미루고 싶어도 위약금을 물라고 요구하는 식장이 많다고 하는데요. JTBC의 보도입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신혼여행도 문제입니다. 4월 4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박모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예식장과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예식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계약금과 위약금을 모두 물라는 것이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식을 연기하더라도 일정은 8월까지로 정하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말 결혼할 예정이었던 김모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다행히 위약금 없이 미루게 됐지만 신혼여행이 문제였는데 예정지였던 영국과 아이슬란드가 한국 관광객에 특별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입국 금지 조치가 발령된 게 아니라서 환불을 받으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말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외 여행 예식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2,700건을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여행업협회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국가 여행은 위약금 없이 환불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칠 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유튜브에서 가장 화제가 된 소식 중 하나가 영국 남자의 폭로인데요. 37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영국 남자 채널에서 유튜브의 한국어 차별, 더 이상 못 참겠어 폭로합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국 남자는 유튜브에서 영어 댓글을 우선순위로 올리면서 한국어 댓글이 실제 수에 비해 드러나는 양이 급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유튜브 기본 정렬인 인기 댓글 순으로 보면 영어 댓글이 다수인 반면 시간 순 배열로 바꾸면 한국어 댓글이 70에서 80%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남자는 지난해에도 댓글 배열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유튜브는 단순 버그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미팅 자리에서 고의로 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조 씨는 유튜브가 실험하는 중이라고 했다며 몇몇 한국 채널에서 영어 댓글을 우선순위로 올리면서 그게 외국 시청자 유입에 도움이 되는지 테스트 중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회의 중 무심결에 말해주기 전까지는 고의적인 것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의 파급력은 컸습니다. 15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영어권 인간들만 챙기는 거에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반응이 나오고 여러 언론이 한국어 차별 논란을 기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영국 남자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용자는 물론 크리에이터들도 이 테스트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인데요.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긍정적인 글과 부정적인 글이 노출되도록 한 다음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문을 썼다가 감정 조작 실험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상 복구를 하거나 지금보다 한국어 댓글을 더 많이 노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댓글 추천 방식을 어떻게 바꾸든 간에 배열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기업용 협업 도구를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인데요. 카카오톡을 미국 슬랙과 같은 기업용 메신저로 바꿔 출시할 계획입니다. 1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인공지능 자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새로운 기업용 메신저를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출시가 목표라고 합니다. 기업용 카톡의 핵심은 업무용 채팅회의, 파일 전송, 결제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카카오톡 UI를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업용 카톡의 핵심은 업무용 채팅회의, 파일 전송, 결제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카카오톡 UI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쓰고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보안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업무용 메신저 아지트로 유명한 회사인데 2016년 출시돼 현재 2만여 개 기업이 이 메신저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 대부분이 이 메신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국내 업무용 메신저 시장엔 아지트 외에 이렇다 할 강자가 없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토스랩이 개발한 잔디 정도가 대항마로 꼽히는데 스타트업들은 미국의 업무용 메신저 슬랙을 활용합니다. 슬랙은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메신저 업체로 기업 가치가 148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을 평정한 슬랙이지만 한국 사용자들과는 궁합이 맞지 않다는 게 시장의 평가인데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카카오톡과 UI가 달라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완하면서 기업용 메신저를 완성해가는 단계라며 카카오톡을 이용하듯 쉽게 쓸 수 있는 기업용 협업 도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아TV가 구독자 3억 명을 돌파했네요. 다이아TV에 따르면 2017년 5월 1억 명을 돌파한 이후 2년 7개월 만의 일로 뷰티 운영 채널 회사원 A가 약 196만 명, 푸드 채널 홍사운드가 154만 명, 실버 채널 박막내 할머니가 119만 명, 엔터 채널 소금 커플이 107만 명 등 65팀에 이르는 밀리언 창작들을 필두로 창작자들이 발굴 육성에 주력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아TV는 전용 스튜디오 제공, 동영상 제작 기법 전수, 저작권 권리, 음원, 콘텐츠 유통 노하우, 다국어 자막 서비스, 광고와 협찬 등의 지원과 함께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매칭 서비스인 유픽을 통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며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네요. 오진세 다이아TV 크리에이터 사업국장은 연령과 국경을 뛰어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파트너 창작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다이아TV의 체계적인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광고주와 창작자의 윈윈을 통한 공생의 생태계 조성을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정부 당국이 원격 의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인데요. 28일 방역 당국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시계에서 원격 의료 제한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맥박, 호흡수, 혈압 등 건강상태의 실시간 병원 전송 기능이 허용됐습니다. 기령준 휴인호 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병상 부족으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자택에 대기 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 병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으면 갑작스럽게 중증 환자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을 검토해 전송 기능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객처 역시 신청만 한다면 기능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의 경우 대구시 의사회 소속 자원봉사의사 70명이 전화통화로 환자를 직접 관리하며 기저 질환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까지 고려하는데요. 의사 1인당 환자 10명에서 30명을 담당하며 개별 휴대폰을 지급해 환자들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와 경북 확진자는 각각 1,314명, 389명 등 모두 1,703명에 달합니다. 지난 18일 지역 내 첫 확진자가 나타난 후 불과 11일 만에 환자가 폭증하면서 지역 내 의료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상 부족인데요. 1,703명 가운데 입원 환자는 984명으로 전체의 58%에 불과합니다. 절반에 달하는 나머지 719명은 병원에 들어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가운데 하루 전 대구의 74세 남성이 확진 후 집에 머무르다 호흡 곤란으로 숨진 일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표를 마련해 선별적으로 중증 환자를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경증 환자는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택치료를 한다며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중증도 분류 기준으로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등 5가지 지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